전지적 독자 시점, 줄여서 전독시는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원작의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 유튜브에서도 쇼츠로 물량 공세를 한 걸 보면 기대작은 아닐지언정 화제작은 맞을 겁니다. 제 아무리 마블이 예전 같지 않아도 판타스틱4와 맞짱을 뜰 정도로 이 영화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웹툰으로 보다가 말아서 1화부터 91화까지 다시 봤는데 그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전독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영화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좀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전독시를 드라마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닌 영화로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애초에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웹툰을 다시 보기 전에도 그랬고 다시 보는 동안에는 서사와 비주얼의 스케일을 영화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독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광장이 준하는 졸작은 피했다는 게 고작입니다. 원작을 가진 작품은 근본적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원작의 팬을 만족시킬 것이냐,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것이냐. 어설프게 두 부류를 모두 안으려다가는 자멸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적인 이득을 노리고 원작을 대대적으로 각색해서라도 후자로 가기 마련입니다. 전독시도 동일한 전략으로 제작했는데 이 영화는 원작을 모르는 사람이 재밌게 본다면 가히 기적이라고 해도 될 지경이라 결과적으로는 광장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리뷰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 눈이 너무 정확해서 전독시는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의 특성이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굳이 300억이 넘는 거액을 태운용합니다. 몇 주 전부터 웹툰을 다시 봤을 때 절대 영화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던 것, 활자가 아닌 영상으로. 더욱이 시간의 제약이 큰 영화에서 전독시의 세계관을 오롯이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똑같은 반응이 많았던 반지의 제왕을 읽었을 때도 이 정도로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두 작품의 문학적 우위를 비교하는 의미에서 예로 든 건 아니고 예컨대 전독시의 경우는 고전 장르인 판타지에 현대적인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작가가 이 세 가지에서 각각의 핵심적인 요소를 가져와 절묘하게 배합해 또 다른 장르로 포장한 게 특징이라 해당 분야에 약간의 경험만 있어도 절로 눈길이 갑니다. 단 반대로 보면 이게 또 정신사나운 이정교배로 받아들여져 감상에 방해가 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53화까지 보다가 포기했었는데 딴 건 몰라도 평소에 즐기는 게임이 FPS 아니면 스포츠로 극히 제한적이라 전독시가 차용한 방식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영화 때문에 다시 보다가 원래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재밌길래 놀라긴 했습니다만 그럴수록 전독시의 영화화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짙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독시의 재미 중 상당수는 이 복합적인 세계관에서 나오거든요. 캐릭터의 성장 및 강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도깨비, 성좌, 스타스트림, 배우성, 성은 등등 이 무수한 설정들을 활자 매체는 작가의 탁월한 솜씨로 유리하게 묘사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영상 매체는 저 많은 걸 일일이 늘어놓는 짓을 했다간 욕먹기 딱 좋은데 그렇다고 제외하기에는 전독시가 가진 고유한 매력을 제 손으로 버리는 꼴이라 감히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탐을 낼 법한 작품인 건 틀림없으나 각색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작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독시의 영화화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 정도로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건드렸으면서 딱히 눈길을 끌만한 시도도 없어 도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막상 보니까 작가가 뾰족한 수를 가지고 덤빈 게 아니라 마치 아무런 정보 없이 봤다가 속편으로 착각할 만도 했던 슈퍼맨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게 온갖 설정과 에피소드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전개가 빠르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역시나 혼란하고 난잡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제 사견이란 걸 전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작을 봤으니까 따라갈 수 있었지 원작을 안 본 사람들은 과연 이 영화의 극단적인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원작을 본 사람조차 원작의 고증을 따지고 있을 겨를도 없이 내달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판이었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소화한 분량이 웹툰 기준으로 40화 안팎입니다. 각색을 모호하게 한 바람에 정확히 몇 화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웹툰이 현재 266화까지 나왔다는 걸 고려하면 설사 이 영화가 성공한다고 한들
5부작으로 마무리하는 건 원작을 난도질하지 않는 다음에야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을 가진 작품은 좋든 싫든 원작과의 비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모든 면에서 원작이 덕을 보려고 제작한 건 부정할 수 없으니 원작과의 비교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독신은 개인적으로 광장만큼 격분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각색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아직 웹툰을 92화까지만 본 입장이라 조심스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영화는 주인공인 김독자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작품의 성격도 꽤 달라졌습니다. 웹툰에서 본 김독자는 수차례의 회기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유중형만큼 냉혹하진 않되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는 유약한 캐릭터도 아니거니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동시에 항상 침착하고 영리한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책이 현실로 구현됐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너무 잘 적응하는 게 의아한 한편으로 지겨운 클리셰를 깨고 들어가는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영화는 불가피하게 단시간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클리셰를 벗었던 김독자에게 클리셰를 고스란히 입혀버립니다. 덕분에 영화의 김독자는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고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동정적인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작에서도 왕따를 당했던 건 맞으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게 아니지만 적어도 후자로 인해 캐릭터와 작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 지탄이 대상이 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좋았던 각색이기도 한데 전독시를 영화로 바꿨을 때 갖게 되는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하려면 빠른 전개와 더불어 캐릭터와 작품의 성격을 뚜렷하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탓에 불강력을 냉정하게 인정하면서도 희망과 인간애를 저버리지 않았던 원작을 교과서에 나오는 순진한 이상주의로 바꾼 데다가 클리셰를 깨서 돋보였던 캐릭터에 기어코 클리셰를 덮은 건 좀 심하게 말해서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작진이 무능하거나 흥행을 위해 안전한 길을 갔거나. 죄송하게도 전 전자의 무게를 두는 쪽인데 대표적인 근거로 일찌감치 말이 많았던 이지혜를 보면 됩니다. 이지혜는 원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순신 장군을 배우상으로 둔 캐릭터라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총기를 다루는 것 때문에 커다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건 원작을 안 본 사람도 영화를 보면 황당하고도 남을 거라 어떻게 해서든 반전을 줄 거라고 예상했으나 그냥 이지혜의 배우성이 누군지 있긴 있는지를 아예 안 보여주는 걸로 가름합니다. 개봉 전 인터뷰를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분량과 전개 때문에 일부의 배우상만 나온다고 했던데 뭐가 어쨌든 간에 이순신 장군이 이지혜의 배우상인 건 맞다면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나마 머리를 쓴다면 속편에서 이순신 장군을 배우상으로 삼고 총기를 버리게 된다는 설정으로 수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대뜸 이지혜의 배우성이 이순신 장군이란 게 밝혀지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독자와 작품의 성격이 바뀌면서 수혜를 본 캐릭터들도 있긴 합니다. 제가 본 92화까지를 기준으로 웹툰은 속된 말로 김독자의 독고다이가 주고 우연히 팀을 이룬 동료들과의 협력이 불하면 영화는 독고다이가 없다시피 한 반면 동료들과의 협력이 주가 됩니다. 이런 변화에는 방금 말씀드린 학창시절의 트라우마가 근간으로 작용해 그럴듯한 개연성을 제공한다는 게 영화만의 특징이라 김독자의 비중을 줄인 대신 다른 멤버들의 활약을 내세웁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건 최수빈 씨가 연기한 유상아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의 캐스팅은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뜻밖에도 유상아는 제가 알던 그 유상아가 아닙니다. 웹툰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하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터프하게 바뀌는 캐릭터였지만 영화에서는 말도 많고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본 바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김독자의 분량과 비중을 대거 가져간 게 유상합니다. 공필두, 이현성, 유중혁은 웹툰에서 본 것보다 이래저래 매력이 떨어진 것 같아 유감이고 이제는 지수씨와 이미지는 잘 맞는 데 비해 연기력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며 이기령은 너무 어린아이로 바뀐 게 걸렸으나 영화만의 성격과 주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에서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나씨가 연기한 정의원은 이 영화를 통틀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놀랍게도 웹툰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캐릭터가 정의원이기도 하고 나나씨가 연기와 액션을 잘 소화해서 정의원의 광기 어린 면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제 상대로 서사의 스케일은 영화가 전혀 감당을 못했으나 비주얼은 기대 이상입니다. 물론 기대치가 낮은 덕을 봤을 수는 있어도 CG의 퀄리티는 같은 제작사에서 전독시와 동일하게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했던 신과 함께보다 한결 좋아져서 시각적으로 위안을 줍니다. 특히 결말부의 전투 장면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연상시켜 뭔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사와 잘 어우러졌고 전독시에서 게임이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기 때문에 의외로 볼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신념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는 장면에 대해서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웹툰을 보면서 영화는 기대하지 않아도 그 장면만큼은 실사로 보는 맛이 좋을 것 같아서 한껏 기대했는데 감독에게는 대수로운 게 아니었는지 딱히 힘을 안 주고 어영부영 넘깁니다. 저는 딱 그 장면 하나만 기대하고 실패할 게 자명한 영화를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라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유상한은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날뛸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묘사하더니 너무하네요. 이 와중에 결말은 또 자연스럽게 맺어 영화로서의 완결성을 꽤 갖췄다는 거랑 속편으로의 연결도 괜찮아 보인다는 건 전독시에 몇 안 되는 장점입니다. 덕분에 속편이 기대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단 1%의 기대마저 처절하게 무너뜨린 걸 이미 눈으로 봤으니 그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전독시의 매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태창과 알림창을 영화로 어떻게 각색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5부작으로 완성하기에는 원작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일부 에피소드는 압축이 아닌 삭제가 불가피해 보이며 환영 과목을 얼렁뚱땅 처리한 걸 봐선 제4유벽과 개연성 같은 독특한 설정을 영화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데다가 무수히 쏟아질 아이템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가능성도 낮아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독시를 영화로 옮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걸 또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건 10분 이해하지만 타겟으로 삼아야 할 관객층이 누군지 파악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전독시는 소재와 장르의 특성상 거대한 자본으로 제작해 중장년층까지 두루 끌어들일 수 있는 영화. 다시 말해 한국상 블록버스터의 필수 요건을 갖추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지하로 장담하고 확신하건대 이건 그냥 각색의 신이 와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원작의 팬을 중심으로 한 젊은 관객들을 사로잡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뒀어야 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럴 만한 시도와 접근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던 김독자를 비롯한 일부 캐릭터의 설정에 변화를 준 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종일관 혼란에 혼란만 거듭하고 있어 중장년층은 고사하고 원작을 모르는 젊은 관객들이 봐도 따라잡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판타스틱4와는 주요 관객층이 다르거나 맞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글쎄요. 판타스틱4와는 별개로 놓고 봐도 그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